네, 들어오신 분. 지금 네. 취재 나오신 우리 언론 노동자분들께서는 보도자료는 이 앞쪽에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좀 가져가셔서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잠시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취지 발언을 해주기로 하셨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김경민 공동대표님께서 사정상 참석을 못하시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훈 처장님께서 취지 발언을 해주십니다. 해서 이따가 보도 내실 때는 그 부분 좀 수정해서 참고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용산에 계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휴가라고 하시네요. 뭐 이 큰 사단을 만들어 놓고 또 최근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정과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뭐 여러 가지 좀 골치도 아프고 해서 머리를 좀 식히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휴가를 갔다고 합니다. 좀 깔끔하게 우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진영의 요구를 좀 수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휴가를 갔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긴 했습니다. 지난 29일 MBC에서 보도를 통해서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뭐 그 문건의 요치는 뭐 이렇습니다. 노동조합파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약 300개의 진보적인 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 그 중에 경실련 참여연대를 꼭 찍어가며 이 민주노총과 우리 시민사회 진영의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지의 문건 하나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 정부는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으면, 성에 맞지 않으면 사용하는 단어부터 저렴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드러냅니다. 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도입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텔레그램을 통해서 내부 총질이나 하는 뭐 이런 단어들이 가감없이 대통령 자신의 속내, 그리고 대통령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집권 세력들의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이번 문건을 통해서 또다시 공개되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 문건에 직접 거명이 되었던 당사자들입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가 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근거 없이 폄훼하고 음해하는 이 분열과 갈등, 불똥정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오늘 진행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담아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이승훈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민사회, 아닙니다. 이슈메이킹과 리딩을 통해서 여론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용산에 전쟁기념관 앞에 처음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서 그 문건을 보고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아니 열심히 대통령에게 충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동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께 죄스럽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뒤늦게나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건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녀간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시민사회단체는 여론을 호도해서 혹세무민하는 그런 집단으로, 그리고 민주노총은 군사훈련을 통해서 무력투쟁을 책동하는 그런 거친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뜬금없게 마지막에는 공론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들과 이 맥락들이 그렇게 이해됩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노동조합들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공론장을 연다는 것입니다. 기시감이 드는 건 저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시민소통 비서관실에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정도를 공론장으로 여기는 건 아닐지 이런 우려마저 들고 있습니다. 문건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정무적 판단 능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 정무적 판단 능력을 한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충원을, 직언을, 그리고 경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선수들이 축구를 하다가 후반전이 되면 지칩니다. 지치게 되면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비신사적인 반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용어로 똥볼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비서관실은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책으로, 대화로 지금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국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 정무적 판단 능력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야기에 형청하고 문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지 발언 중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짓떠바치고 있는 세력들의 30% 중반대의 지지율, 흔들리지 않는 지지율인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30% 밑으로 한 조사 전문기관에 의하면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한 지 이제 80일 됐는데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지 아직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과 귀, 취향에 맞는 말만을 골라 듣고 그것만을 국정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드러난 것이 이번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호 외치고 계속해서 규탄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기회 단어 3번만 같이 함께 반복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편가르기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문건으로 폭로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라. 시민사회 수석, 시민소통 비서관 즉각 사퇴하라. 예, 앞으로 구호는 한 2번 정도 함께 외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다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민사회연대 상무차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무적 판단을 능하고 이슈 메이킹에 능한, 그래서 여론화 작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마치 커다란 잘못이라고 하고 있느냐, 시민사회단체들을 부정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었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부정하는 근거 없는 음해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규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위원 윤순철 사무총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경실련의 윤순철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오늘 용산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고,
죄송합니다. 더 많이 왔어야 되는데, 사실 뭐 아침에 오느라고 힘들었어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올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를 보고 나서, 아,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거. 한 번 가서 한마디를 해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사실. 근데 아마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청와대 고정공고에서 벗어나겠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건물만 옮기면 뭐 합니까?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시대 최고적인 사람들이 앉아서 비서실이라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걱정됩니다. 지지율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딱 찍었어요. 이 시민사회단체하고 노동단체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시민들의 책임과 권리 확장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해온 단체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뭐 우리가 자연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도 알고 역사적으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집단들이 시민사회나 노동사회 이쪽 집단들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말을 들은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문제를 현재보다 한 발 더 나간다면은 같이 뭉쳐서 연대하는 거죠. 이게 아니라면 비판하는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권력 비판도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이라고 비판할 수가 없죠. 기업도 비판하고 권력도 비판하고 근본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사회 역사나 활동에 잘 모르는 얼치기 비서관들이 앉아가지고 대통령실에 앉아서 분열하고 분열시키고 갈라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비서실이 할 일은 정부에 앉아서 이거 할 게 아니라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정부 혼자 다 모해가다가 극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사회나 노동사회 쪽에 같이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은 협력을 요청할 때 아닙니까? 근데 엉뚱하게 대규모 집회를 도청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서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잘하면은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면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사실. 그동안에 큰 역사적 사건, 문고리에 나왔지만은 촛불, 쇠고기 파동 여러 가지 나왔지만 사실 그때는 뭐 하냐면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거, 이거 힘으로 강제로 밀어붙였잖아요. 소통 안 했습니다. 소통 안 하고 이 무대에 붙이니까 이 사단이 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시민사회와 노동 쪽으로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정확합니다. 대통령과 집권자들이 제대로 국민 뜻을 받들어서 활동하면 대규모 시위 없습니다. 그렇게 독단과 오만이 판칠 때 대규모 시위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번 비서실 문건을 보니까 시민사회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비서실이 뭐 하는 역할도 모르는 얼치기로 드러났는데, 혹시나 제가 드는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번 비서실 문건 파동을 일으킨 비서실을 다 전면 쇄신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시민사회나 노동사회에게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중에 있으셨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 있던 것을 이곳 용산으로 옮겼던 이유가 시민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만 옮겨놓고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지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것을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이번 유출된 문건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껍게 강조를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을 꼭 찍어서 마치 민주노총이 세대를 반복하고 무언가를 획책하는 세력인 양 음해하고 매도했습니다. 올 초부터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된 이후부터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 절박한 요구에 시민사회가 함께 결합하고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마무리를 했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온 시민이, 온 나라가 함께 결합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52일간의 투쟁할 수 있었고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규탄 발언을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입니다. 지난 금요일 확인된 이 문건은 어디에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와는 무관하게 그것이 작성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 정부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고 적절치 않아서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적절치 않은 문서는 작성 절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작한 이유는 이 정부의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습니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에 불법 엄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종료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화물연대 간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사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공권력 수입을 획책하고 노사 자율 교섭을 방해한 것이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경찰과 경찰국 설치로 반목하고 취약 연령 문제로 학부모와 교사들과 반목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노동자들과 반목하고 이렇게 전 국민과 싸우는 정부가 과연 옳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군대의 훈련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곳 용산에서 경찰의 불법 통보로 인해서 삼각지역까지밖에 올 수 없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그들은 군사훈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안전의 문제, 적절한 임금의 문제, 노동조합할 권리의 문제를 체제 전복을 위한 훈련점으로 인식하는 이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문건을 통해서 똑똑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작은 표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체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리고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지금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들과 정부가 반목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군대 훈련 따위로 묘사하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하등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명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정부를 향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군대의 훈련으로 인식한다면 정부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 비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슈메이킹에 능한 여론화 작업의 전문 조직입니다.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님의 비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뜻하지 않게 과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문건 사태로 대통령실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그리고 노동조합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 매도됐고,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 차단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정부가 무슨 수로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이 문서의 내용을 만약 실행한다면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법 사찰, 공작 행위를 떠올리는 것이 과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탄핵 촛불, 굴욕적이고 불투명한 협상에 국민적 분노로 일어난 광우병 촛불이 그토록 거대하게 오래도록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동원된 시민들로 이해하는 그 그릇된 인식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은 일체 보이지 않고 불신과 적대적인 인식만 보여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고려가 클 것입니다. 비판과 지적에 귀 닫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중론입니다. 대규모 시위 걱정 말고 노동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듣고 진심 어린 소통을 할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요구합니다. 왜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는지, 이 문서의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히 밝히십시오. 또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이 문서 작성자들에 대한 처분 계획을 밝힐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언에 나선 네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노동조합,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를 갈라놓으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구호 외치고, 저희들의 요구 담은 구호를 외치고 마지막 퍼포먼스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것처럼 뒷구호만 3번 반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열, 갈등, 불통정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문서 유출, 진상을 규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라! 시민
시민사회수석, 시민소통비서관 즉각 사퇴하라! 예,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우리 대표분들과 우리 노동자 대표분들께서 앞쪽으로, 일련에 계신 분들이 휴men카드 앞쪽으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나와주시고, 뒤쪽에 계신 분들이 좀 앞쪽, 플랜카드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것을 기도하고 획책하고 시도하더라도 그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노동조합과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더욱더 크고 깊은 연대로 우리 사회를 정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손을 좀 엇갈아서 잡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인들이 늘상 하는 뭐 식상한 포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발전, 일하는 노동자들과 시민이, 서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있게 뚜벅뚜벅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 이 그림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손을 이렇게 제대로 잡아주시고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뭐 만세 삼창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사과하라! 사과하라! 문서 작성 책임지고 시민사회수석, 시민소통비서관 사퇴하라! 사퇴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관련한 보도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생방송인가요? 지난주에 MBC 보도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MBC 보도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집회 시위에 대한 분석 문건이라는 게 공개가 됐고, 그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서 분석이 일단 있고, 그리고 이 둘 간의 연결을 차단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둘 간에 이제 연결되면 굉장히 대규모 시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 작성된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쨌든 이게 여러 의견을 들어서 작성했지만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보고하지 않고 이제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이거는 다 공개돼서 이제 나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일명 블랙리스트 같은 건가요? 일단 거기서 언급된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 정실련, 민주노총,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이렇게가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개 단체는 일단 그 문서에는 찍혀 있는 그런 셈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정실련도 그렇지만 권력감시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견제와 비판이라고 하는 활동을 자신의 본령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노동조합도 사실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여기가 공서조직과 같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시위를 위한 동원을 위한 어떤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서의 작성 경위, 누가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됐으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